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4월 21일 주죠.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형집행정지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형 집행정지 해달라고 요청한 주체가 누군가요?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아시겠습니다만 4월 16일 24시를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변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뭐 국정농단 부분 25년 받은 것, 다음에 또 보면은 뭐 특활비든가요? 뭐 그래서 6년 받은 것, 이 부분은 아직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에 있고 형이 확정된 2년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 그 2016년 총선에 뭐 개입했다는 그 의혹 2년이 확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 그 수요일 0시죠. 4월 17일 0시를 기해서 기결수 신분이 되고 이제 2년의 형이 시작된 거예요. 구속 정지는 안 되나요? 이 뭐 법률상? 아니, 그 구속 정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아직 그러니까 미결수 상태에서는 이제 보석 구속 보석이죠.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형을 다 한 셈인데 그렇죠? 아니죠. 그게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게 골 때리는 게 2년은 그 흔한 얘기로 만약에 여러 개가 이제 가중 이제 중첩돼서 사안인데 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뭐 대법원 아직 갈 때까지 있는 거고 있는 거, 뭐 그냥 진행되는 재판인 거고 이 두 개짜리는 그럼 2년 확정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2년 다 산 거 아니에요? 2년 넘어서 산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계산 안 하더라고요. 예. 계산 안 하고 이제 미결수 신분이 끝난 그 순간부터 뭐 2년에 이제 첫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만약에 다 확정됐다면 나머지 형이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면이 있는데 아직 두 개가 나머지 있으니까 사면은 안 되고. 자, 그럼 형 집행정지를 해주는 주체는 누가? 대통령이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검찰에 그것도 보면은 서울구치소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걸 검사가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근데 그 이른바 그저 뭡니까 영남 재분 사건 아시죠? 네. 그 뭐 이른바 뭐 사모님께서 사모님이 황제로 뭐 가짜 뭐 진단서 해갖고 그런 사안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른바 형 집행정지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담당 지검장이 합니다. 지검, 또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놨군요. 그래서 그 지검장이 누굴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조진 윤석열,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 윤석열 특검보 현재 윤석열 특검보가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검사가 한다는 형사소송법 정신은 살아 있지만은 네. 좀 까다롭게 해서 심의들을 거쳐 검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요건이 갖춰져야 될 텐데 뭐가 있습니까? 인도주의적인 그런 건 없어요. 뭐 그 인도주의적 이런 게 안 됩니다. 뭐냐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형을 계속 살았을 경우는 옥사할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 집행정지는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듯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일반의 잡범들의 경우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는 것이 무슨 실정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 보복이죠. 정치 보복인 상황에서 결국 그걸 윤석열 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고 네. 그 요건은 하여간 뭐 옥사할 정도로 뭐 병이 깊은 사람 예외적인 뭐 내일 모레 뭐 그냥 뭐 죽을 이런 거죠. 진단을 의사가 해봤더니 암 3기야. 암 3기야. 암 4기야.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 내 죽어. 근데 형기는 앞으로 3년 남았어. 이런 경우는 형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도 법조인인데 네. 그걸 모르고 신청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편치 않으신 건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보니까 보면 아마 무슨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척추라든지 이런 쪽이 아픈 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많이 편찮고 하니까 뭐 그
찌를 듯이 아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을 게 확실하다는 의사의 소견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형집행정이 어렵다는 게 이제 저는 실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왜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좀 욕먹이는 그런 이른바 탄원 내지 청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슬그머니 윤석열이한테 지시해갖고 자 그거 풀어줘라. 그래서 저 박근혜 나가면은 나가서 오히려 저 우파들 분열되고 좋다 하라 그런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은전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황교표께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다 이 국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어차피 해주지도 않을 건데 괜히 흔한 얘기로 체면만 구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아파서 도저히 못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면 애원하는 꼴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네. 풀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네, 아니 풀어달라고 얘기 분명히 했죠. 뭐냐니까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들 갖다 옛날 노태우 전두환 두 분 전직 대통령도 감옥살이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형 확정이 되어서 산 것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헌정 중단시키고 쿠데타 했다는 게 인정이 됐는데도 네. 2년밖에 안 살았다. 2년 살고 그다음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죠. 그러냐 나오게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만 열면 촛불혁명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었을 때는 스스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모략해서 박근혜 대통령 갖다 멀쩡하게 때려잡았다는 것을 갖다 인정하는 그런 근거를 남기게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겠습니까? 적폐청산도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적폐청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을 갖다가 대신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 유영하 변호사는 굉장히 정부적 판단에서는 빵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저 황교안 전 총리가 네.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뭐 당권 도전한다 그럴 때 네.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다면서 나와가지고 네. 허리 아픈데 의자도 안 넣어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디스를 했는데 네. 속된 말로 네. 지금도 또 그런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제 두 가지죠. 첫째는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당시 후보를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황교안 후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김진태 후보는 3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옆에서 돕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이런 사람들이 좀 힘이 빠지는 것도 한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스스로의 자기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 여당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노태우 전두환도 2년씩이나 잡아가두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시고 아니 그런데 저 나약한 지금 나이 뭐 60 넘은 정말 나이 든 한 가련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이렇게 붙잡고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뭐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뭐 올 5월 넘어가고 3년 차 들어가면 똑같은 운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굴레 족쇄를 차게 될 텐데 이 박근혜 대통령 풀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황교안 저 대표도 그렇게 그냥 길바닥에서 외쳐서 소리할 게 아니고 그쪽하고 뭐 옛날에는 뭐 영수회담 이런 것도 하대 대통령 만나가지고 야 이러지 말고 말해 당신도 곧 감옥 갈 텐데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뭐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없나요? 근데 우리 김영하 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부 기자도 하셨고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하셨지만 우리 김영하 실장이 관찰하건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정무적이고 그렇게 정치적 센스가 있습니까? 네,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 뭐 외국 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조국이한테 네 알아서 해라 그럴 거고 윤석열은 뭐 적폐청산 뭐 아직도 뭐 할 게 많잖아요.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김학의 수사도 있고 뭐 그 김학의도 가장 큰 원죄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 뭐 일주일에 한 거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이거 이렇게 뭐 온정적으로 다 풀어주고 그러면 기내 적폐청산이 존립할 근거도 없고 앞으로 적폐청산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23일 화요일 날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의사들이 아마 저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문진하러 갈 거예요. 가서 확인을 하고 할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 박철원 장관 보조하고 있을 때 박철원 장관이 이제 1년 6월 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원래 이제 80%를 형을 살면 가석방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석방 되기 전부터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음으로야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회유합니다. 탄원서를 써라. 즉 박철원 장관으로부터 나 잘못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대통령 가까이 신한국 창조에 적극 제가 참여하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계속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근데 박철원 장관 끝까지 안 썼어요. 끝까지. 그거 쓰라고 얼마나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93년, 94년 얘기입니다만은 이용화 변호사. 아니 전두환 정권은 저 김대중 사형수한테 그것도 뭐 쓰라고 또 얼마나 또. 아니 그거는 여러분 아십시오. 이 DJ한테 얼마나 회유를 하고 DJ 결국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 탄원서를 제가 지금 뭐 일부 사본 한부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거 보면 나온 거 그것도 보면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것도 일부러 돌렸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나놉니다. 그러면 진짜 구구절절히 DJ가 DJ답지 않게 온갖 목숨을 구걸하는 그 어디 처참한 기록을 갖다가 써야만이 이른바 은전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도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 게 네.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그 전 과정 네. 2016년 연말에 벌어진 일이지만 12월 9일 날 네. 그 이후에 뭐 탄핵소추의 과정 전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뭔 얘기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도대체 딱 한 번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2017년 초에 그 정규제 TV에 나와서 1시간 나온 적이 한 번 딱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유영하 변호사 네. 이게 오픈 이렇게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봤을 때 유영하 변호사는 윗분을 정말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자존심, 박정희의 딸로서 그 당당함과 도도함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래 보좌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지 나중에 먼 훗날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프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시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정으로 봐서 치사하게 좀 아프다 그래갖고 그야말로 나 좀 살려주세요. 형 집행 정지 시켜주세요 하고 구걸할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그걸 왜 황태순 평론가께서 평론을 하고 분석을 아니 지금 거기서 집회를 편지를 못 쓰게 합니까?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말 속 터지고 허리 부러질 것 같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 주도라서 뭐 좀 얘기를 좀 해야죠.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예. 우리 황 대표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하겠지만은 도대체 그 감옥 2년 있으면서 당신을 지지했던 그 52%의 국민들에게 미안함도 있을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뭐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될까? 이게 무슨 저기서 뭐 자갈 입에 재갈을 물려놨습니까? 손을 글을 못 쓰도록 붕대를 묶어놨습니까? 나 참.